안녕하십니까. 최태일의 책 소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태일의 이념 강좌 8번째 시간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세 갈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의의 민주화운동, PD계열의 노동운동, 그리고 NL계열의 반미자주운동, 이렇게 갈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나름대로 민주화에 기여를 한 것은 협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PD계열의 운동과 NL계열의 운동은 모두 좌파 공산혁명 운동이었다라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80년도의 초반까지는 PD계열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80년도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NL계열이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운동권에서 NL계열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였던 계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고 주체 사상을 그 핵심 이념으로 삼았던 계열이 바로 NL계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에서 NL계열의 주사파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북한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운동을 퍼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운동이었다. 그 운동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김영환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김영환을 중심으로 대학운동권에서 주사파가 발생하게 된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82들의 혁명 노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태영이라는 신문기자가 쓴 책인데요. 2005년 7월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2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 82학번을 뜻합니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김영환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 주사파를 이끈 주사파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김영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1955년생 김영환이 있습니다. 그도 대학가에서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을 하였고, 대학에서 2번 제적까지 당하고 긴급조치로 복역까지 한 인물입니다. 사선의 국회의원을 하였고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민주당으로 4번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김영환은 민주화운동의 세 갈래 중에서 협의의 민주화운동을 한 인물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에 비하여 서울법대 82학번 김영환은 NL계 운동을 가장 앞에서 이끈 인물입니다. 김영환은 1963년생으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고 1982년도에 서울법대에 입학하였습니다. 김영환은 처음 서울대학 입학하여서 그가 가입하였던 서클은 고전연구회라는 서클이었습니다. 고전연구회는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지하서클은 아니고 공개된 오픈서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은 처음부터 대학운동권의 주류에 속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김영환이 서울대학교 운동권에 드러나게 된 것은 1985년 5월 23일에 발생하였던 서울미문화원 점거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학생 70여 명이 서울미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그 배후에 민추위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민추위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인데요. 그 조직은 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비합법 전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민추위의 산하였던 민투의 조직책인 박종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그 박종훈의 후배였던 박종철을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김영환은 그 민추위 산하 노동문제연구소 소속의 조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민추위에 가입한 조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영환도 수배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 7월부터 1986년 11월 구속될 때까지 약 1년 6개월간 김영환은 수배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영환이 서울대학교 학생운동권에 그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6년 초에 그가 대학운동권에 배포했던 강철서신이라는 유인물이었습니다. 강철서신은 모두 5건의 문건으로 대학운동권에 배포가 되었는데, 그 문건으로 인해서 김영환은 대학운동권의 가장 앞장에 서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이 주도하여 구성하였던 모임은 소위 구학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구학년은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은 1986년 3월 29일에 100여 명의 학생이 모여서 공산혁명을 달성하자면서
혈서를 쓰고 충성을 맹세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김영환이었다고 합니다. 9학년을 결성함으로써 김영환은 서울대학교 운동권의 주도적인 위치를 장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학년의 결성 취지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제의 신식민지 파쇼 통치의 매판적 반동 집단을 타도하고 민족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를 회복하고 진보적 민족 민주적인 교육 제도를 확립하며 조국의 빛나는 자주적 평화 통일을 쟁취할 목적으로 9학년을 결성한다. 9학년 조직원은 첫째, 한반도의 분단과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서 미제와 그 괴뢰 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둘째로 불효불굴의 투지와, 셋째로 필승불패의 신념을 갖고 9학년의 대오 아래 힘차게 전진하자. 이것이 그 당시 9학년의 결성 취지문의 일부입니다. 이 결성 취지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9학년에 모였던 자들의 인식은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추정하는 매판적 반동 집단을 타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학년을 결성하면서부터 김영환은 그 이전의 PD계열과는 투쟁 방향을 완전히 달리하였던 것입니다. 대학운동권에서 PD계열이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NL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6년 5월 3일에 있었던 인천사태였습니다. 5.3 인천사태 바로 전인 4월 29일에 야권을 지도했던 김대중과 신한민주당의 총재였던 이민우가 급진적인 학생 세력과는 결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런 급진적인 학생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로 PD계열의 학생 세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PD계열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재헌의회를 소집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계열이었죠. 5월 3일에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경인지부 결성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PD계열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반대파 약 1만여 명의 시위대가 그 현장에 출동하여서 그 결성대회를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환이 이끌었던 NL계열은 야당과 힘을 합쳐서 직선제 개헌운동에 동참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5.3 인천사태를 주도하였던 급진적인 학생들을 경찰이 수배하고 금고하는 과정에서 PD계열은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3 인천사태 이후에 대학운동권은 NL계열이 주도하면서 대중과 결합된 혁명운동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87 민주화 대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주사파 NL계열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환은 1985년 7월부터 1986년 11월 구속되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수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 11월 구속된 이후에 약 2년 1개월 동안 형을 살고 1988년 12월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출소하고 난 이후 1989년 3월에 반제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그 조직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내세워서 남한을 공산화하자는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김영환은 그 조직의 중앙위원직을 맡았습니다. 김영환의 그러한 활동이 북한에도 알려져서 1989년 7월에 북한 공작원 윤택림이라는 자가 김영환을 만났습니다. 윤택림과 만나서 김영환은 노동당에 가입을 하였고 관악산 1호라는 일종의 간첩명을 받았습니다. 윤택림의 권고를 받고 김영환은 1991년 5월 16일 월북을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17일간 머물면서 2차 노동당 입당식도 하였고 김일성과 2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환은 1992년에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결성하여서 그 중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혁당은 그 이전의 반제청년동맹이 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혁당의 중앙위원은 김영환과 김영환의 서울법대 8학번 동기인 하영옥, 그리고 또 한 명 박아무개, 이 모두 3명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민혁당은 그 보안이 워낙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혁당 실체가 드러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 우연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북한 간첩에 내려왔다가 울보가는 과정에서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잠수함이 우리 군의 포격에 의해서 침몰되고 그 잠수함에서 발견된 여러 서류들을 통해서 비로소 민혁당이라는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김영환은 민혁당을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김영환은 1991년 5월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면담하고 북한을 관찰하고 나서는 자신이 믿었던 주체 사상이 너무나 그 뿌리가 허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북한의 실제 사정을 보니까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이상사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환이 민혁당 활동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진정한 자유사회가 북한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전향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김영환이 전향하기로 결심한 것은 1995년도 경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혁당을 해산한 것은 1997년 7월이었다고 합니다. 김영환은 1999년도 안기부에 의해서 검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자신은 민혁당도 해산하였고 이미 그 마음이 주체사상을 떠났다 하면서 전향서를 쓰고 자신의 모든 활동을 다 낱낱이 자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영환은 자신이 이끌었던 주체사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북한 주민의 인권운동에 매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환의 뿌리 놓았던 NL 계열의 후손들이 전향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NL 계열의 주사파들은 그들이 원래 추구했던 억압과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하자라는 꿈에서는 이미 다 멀어진 인물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권력을 탐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최태일의 책 속에서 소개해드린 밀로반 질라스의 위선자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최초의 인물들 중에서는 진정으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인물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좌파 혁명운동에 깊이 뛰어들었던 인물들이 나중에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깨닫고 그 운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전향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백모 박성현도 그렇고 이동호도 그렇고 김초롱도 그렇고 주사파를 이끌었던 김영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처음부터 깊이 진정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인물들은 지금 권력의 단맛에 자신들이 애당초 추구했던 그 이상마저도 사실은 다 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선과 거짓에 가득 찬 허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파리들의 혁명 노림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사파의 뿌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대부라고 했던 김영환이 왜 전향했는지, 왜 그 운동에서 벗어나서 북한 인권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있는 주사파들의 그 인연이 얼마나 그 뿌리가 허약한 것인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최태일의 책 속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